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샌디에고가 가을 야구에서 떨어지면서 김하성의 올 시즌도 마무리됐습니다. FA를 앞둔 김하성의 몸값을 두고 현지 매체들은 어떤 예상을 내놨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까지 소속팀 샌디에고는 지난 12일 이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에서 5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가을 야구에서 탈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와 이 샌디에고의 4년간 동행도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김하성 선수와 샌디에고 내년에 상호 옵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최근 김하성 선수가 악마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를 또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옵션을 실행할 거면 굳이 에이전트 비용 비싼 보라스를 왜 선임했겠어요? FA 시장에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두 선수의 옵션 실행은 않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1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고와 4년 2,8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 었죠. 사실 첫 시즌에는 이 주전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대수비 또는 대타로 주로 기용이 되면서 타율도 2할 1위, OPS도 0.622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김하성 선수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머리카락도 또 빠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듬해 절치부심했습니다.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과 약물 적발로 주전 유격수 기회를 받게 됐죠. 리그 최정상급의 유격수 수비는 물론이고 타격에서의 발전된 모습 보여주면서 활약했습니다. 시즌 끝난 다음에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도 또 이름 올렸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이 보가치의 영입으로 김하성 선수는 포지션을 2루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하면서 이 멋진 수비와 함께 이 타율도 2할 6푼 그리고 17개 홈런과 60타점, 이 38도루, OPS도 0.749를 기록하면서 이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쳐줬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에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아시아 최초 내야수 골드글러브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네, 비록 이 FA를 앞둔 올 시즌, 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쉬운 타격 성적을 남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탄탄한 수비와 함께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는 김하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8월 중순에 입었었던 이 어깨 부상, 결국에는 시즌을 끝나기 전에 돌아오지 못했고 오른 어깨 관절화순 봉합 수술까지 또 최근에는 받았다는 점일 텐데요. 다행히도 이제 어깨 수술 손상 부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시즌 초반인 이 4월 말에서 5월 초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고 잔류 가능성 일단은 좀 그리 높지는 않은 걸로 또 보이는데요. 그렇죠. 미국 현지 매체인 디애슬레틱 역시도 이 던지는 어깨를 수술했지만 이 복수의 구단이 슈퍼 유틸리티 옵션인 김하성 선수 영입을 원할 것이다. 이 샌디에고 역시 김하성을 원하지만 잔류 여부는 몸값에 달려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쉽지 않을 것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지 매체가 샌디에고가 일씀쓰미를 줄일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샌디에고의 가장 큰 이 재정적인 문제 발생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지난해 이 중개권사가 파산을 하면서 그 여파를 직격으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전 구단주죠. 피터 세이들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선수단의 몸집을 이 늘리기는커녕 이 지출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 FA 시장에 나갔을 때 다시 잡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단기 계약을 통해서 내야 공백을 메우려고 할 것이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 FA 시장 예상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FA 예상과 트레이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이 현지 매체인 MLB 트레이드 루머스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의 어깨 상태를 구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FA 계약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상대로 다음 시즌 초반에 완전히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부상은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오히려 이 부상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이제 김하성이 제 기량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구단들 입장에서는 이 부상이 오히려 수술이 오히려 김하성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어요. 물론 사실 이 시즌 중반까지 타격 성적에서 극적인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김하성이기 때문에 시즌 전의 예상, 그러니까 지난해 이런 상승세를 타던 상태에서 예상이 됐었던 1억 달러 계약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댄스비 스완슨 선수의 또 예를 들면서 김하성이 못할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타격 성적 부진 거기다가 이제 어깨 부상까지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준척급 FA 자원으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몸값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유격수뿐만 아니라 2루수, 3루수가 필요한 다양한 팀들의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지 매체 스포팅 뉴스가 김하성 선수의 예상 몸값 이 실제 수치를 좀 어느 정도 내놨는데요. 5년 6,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860억 원 규모의 계약 규모를 또 얘기를 내놨어요. 그렇죠.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 5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바라본 건데요. 매체는 올해 부진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는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갖춘 야수 중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수비 범위와 어깨는 최고 수준이며 건강할 때는 30도루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위협적인 선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은 그가 수술해서 돌아와서 얼마나 또 잘 회복하느냐에 달렸다. 이 몸 상태에 대한 이 걱정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김하성 선수가 최근에 보라스 선임했잖아요. 지난해 벨린저라든지 아니면 스넬, 체프먼, 몽고메리, FA 선수들이 체결했었던 옵트아웃을 낀 재수를 김하성 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하성 선수의 건강 이 구단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단기 계약을 맺은 뒤에 다시 시장에 나와서 대박을 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 김하성 선수가 단기 계약 또다시 또 FA를 앞두고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좀 장기 계약 4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당연히 맺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하성 선수가 FA를 통해서 높은 몸값을 받는다면 김하성 선수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고 그게 또 이제 선수의 어떤 방어막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수술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또 이제 1년을 마음 졸이면서 뛰고 또다시 이적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선수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환경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보다는 일단 장기 계약을 맺어놓고 좀 더 이제 안심을 한 상태에서 몸 상태를 완전히 끌어올리고 복귀를 하고 한 팀에서 오래 뛰는 게 김하성 선수의 커리어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을 수만 있다면 당연하게도 큰 계약을 주는 팀으로 바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스포팅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6,300만 달러, 연평균 금액으로 봤을 때는 1,200만 달러, 1,300만 달러 그 사이에 이제 계약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도 좀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한 4년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가 좀 예상이 될까요? 물론 이제 김하성 선수의 부상 이후에 샌디에고가 오히려 김하성 선수의 옵션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 현지 여러 매체의 이런 반응을 봤을 때는 김하성 선수는 여전히 아담에스에 이어서 유격수 최고 티어 중에 한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담에스 바로 뒤가 김하성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유격수를 원하는 팀들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주고 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액 면에서는 물론 1억 달러는 넘기 힘들겠죠. 하지만 6,300만 달러 이 스포팅 뉴스의 예상쯤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5년 계약보다는 한 4년에 6천만 달러 정도 이 정도 계약은 충분히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담에스를 놓친 구단 중 일부는 또 반드시 김하성 선수에게도 또 관심을 드러낼 것으로 또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김하성 선수의 특징 슈퍼 유틸리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년 전에 또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했었던 FA 계약을 체결했었던 크리스 테일러 선수가 한 4년 6천만 달러 받았으니까 슈퍼 유틸리티 요즘에는 또 이 정도 돈 주고도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미 또 보여준 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보라스가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사실 FA 선수 계약에 많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올해는 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저는 어느 정도 궁금하고요. 김하성 선수가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내릴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하성 선수의 이번 겨울 어떤 선택을 또 내릴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또 계약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